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정신병원 하면 되게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통 정신병원 하면은 막 왜 창살, 막 감금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닥터의 처방의 양 원장입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뭐 정신과 관련한 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좀 편하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신과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신과에 대한 오해 탑 4 랭킹 들어가겠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정신과는 어떤 곳인지? 정신과와 정신병원은 사실은 뭐 같은 곳이죠. 조금 다른 건 환자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입원하는 병원에 있는 데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외래 치료하는 곳을 가야 되는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원 환자들이 많은 곳을 정신병원이라고 쉽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정신병원 하면 되게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신병원에도 폐쇄병동이고 개병병동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신병원 하면은 막 왜 창살, 막 감금,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놔두거나 아니면 일반 가족들 내지 일반 사회 속에서 같이 있기에는 환자도 위험하고 나머지 분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돼서 그런 거를 아마 일반인 분들은 정신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 둘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병원과 상담소의 차이죠. 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심리 상담사분들하고 있는 상담소는 그러니까 상담이 메인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약 처방이 안 되는 거고요.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거고 상담 받을 때 상담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상담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좋아져서 이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하고요.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약물 치료해야겠다. 내지 입원 치료해야겠다 그럼 병원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유기적으로 좀 결합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긴 합니다. 번아웃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맞을까요? 병원이 맞을까요? 내가 치료를 할 만큼 이게 내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보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잘 쉬시고 잘 먹고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 가도 되고 아니면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되고 아니면 진짜 집에서 그냥 잠을 많이 자도 되고 이 정도의 번아웃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 다음날 회사 가거나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가족 간에 문제가 되거나 하면 치료는 시작해야 되고 그때 상담을 할 거냐 아니면 약물 치료할 거냐는 정신과 외래에 가셔서 내가 이런데 내가 치료를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아마 맞춰서 치료 방법들을 아마 소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우울이나 불안 이런 증상까지 또 같이 있다면 이건 약물 치료를 좀 시도해보는 측면이 있고요. 뭐 공황 증상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되게 폭력적인 어떤 감정들이 계속 든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측면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또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뭐 또 사람 관계 꼬이고 막 이러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한번 쿵 떨어지면 다시 재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러면 정신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